대한민국이 극도의 혼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재명 그 가짜 대통령이 아마 잘못하면 한 달 내로 탄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오전에 우리 김학성 교수님하고 방송하는 걸 내가 다 들었는데, 지금 그 대장동, 벽현동, 그 다음에 또 대북 송금 그거 위해서 재판을 계속 받다가 이 법원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러면 바로 재판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 고등법원에서 이것은 선거 후로 미루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재명을 살려줬으나, 그러나 대통령 되기 전에 받은 재판 모든 내용들은 이것은 대통령 후에도 계속 이것은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모든 헌법학자들의 이게 견해입니다. 헌법 68조를 한번 찾아봐 주시면 헌법 68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재명은 끊임없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별짓을 다 하지만은 법률을 만들어도 헌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헌법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68조를 보면 제 2항을 보면은 2항에 대통령이 권위된 때 또는 권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그러니까 여기 저 앞에 거는 사망할 리는 없고, 그 다음에 또 고리될 때 그것도 있을 수 없는데, 근데 뒤에는 판결이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재명 이 가짜 대통령은 이게 대통령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판결 기타의 사유로, 판결뿐이 아니고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길어봤자 대통령 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밖에 없어요. 이것이 왜 한 달밖에 없냐 하면은, 이게 이제 1심에서 1년 징역, 그 다음에 또 2년 집행유예를 받았고, 2심에서는 이 완전히 우리법 연구회로 때문에 사실은 무죄가 됐단 말이야. 무죄가 되는데 이게 대법원으로 올라갔다고요. 그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느냐? 대법원에 원래 4명 정도로 조를 짜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전원 합의체로 갔어요. 합의체로 갔는데 대법원장이 이거는 재판이 잘못된 것이다. 결국은 1심 재판이 맞다 이거죠. 2심 재판이 잘못됐다. 그래서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파기환송을 해서 원래는 5월 16일 날 재판 날짜로 잡혔는데, 이게 또 고등법원에 이 사람들이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선거 후로 미루겠다 해서 6월 18일로 날짜를 잡았어요. 6월 18일에 재판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은 6월 18일에 현직 대통령이지만 재판받으러 가야죠. 이제 안 가면 또 이제 결국은 경고장 날리고, 그 다음에 체포영장 또 날리겠죠. 체포영장 날려도 안 가면 결국은 이거는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1심, 2심 판결이 잘못됐다. 1심 판결이 맞다는 거죠.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가 그게 맞다는 거지. 그래서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돈하자면 6월 18일 날 이재명은 재판받으러 와야 됩니다. 참 창피한 얘기죠. 현역 대통령이 그 외에도 또 재판 과정이 또 줄줄이 있어요. 대장동 또 백형동 이거는 아직도 재판이 진행 또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이재명은요 뭐 스스로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탄핵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재명이가 이게 이제 대통령 취임식 할 때부터 제가 가만히 그 심사를 다 분석을 해보고 했는데 일단 트럼프하고 3일 동안 통화를 못 했잖아요. 트럼프가 왜 3일 동안 전화를 안 받았냐. 그다 이제 어제 겨우 이제 어제 전화를 이제 받았어요.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은 가짜 덕담으로 한 것입니다. 가짜 덕담으로 한 것이고 어차피 뭐 너는 날아갈 놈이니까 뭐 가짜로 덕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뭐 이 그 국정원장을 하이코 완전히 주사파 국정원장을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총리를 김민석이가 나를 제일 욕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일반 초청으로 간 게 아니라 아주 VIP 초청으로 내가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방송을 듣다 보니까 김민석이가 국제 인터폴에다가 신청을 해서 정광훈을 체포하겠다. 그 김민석은 국제 인터폴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놈이에요. 근데 이놈이 총리가 됐단 말이야. 응? 총리가. 그 후에도 계속 이 김민석이가 나를 계속 욕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토론회에서 이재명이도 또 전광훈 목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정광훈 더하기 광화문입니다. 광화문만 무너뜨리면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결국 연방제 통일로 가겠다. 이러한 것이거든. 이런 것. 그 계속 공격을 하는 거야. 심지어 뭐 좌파 애들은 정광훈 때문에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해서 427명이 손해배상을 한 사람당 50만 원씩 427명이 50만 원씩 정광훈 때문에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했어요. 저한테 정신적 427명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만큼 지금 내가 두려운 거야. 정광훈 목사가 있는 이상 자기들의 목적지 연방제 통일을 갈 수가 없다니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요,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정광훈 시킨 대로 해서 얻은 게 뭐가 있어? 아직도 그런 질문이 또 와요. 방송을 안 듣는 사람들이 그거요? 나 시킨 대로 해서 되는 게 뭐 있어? 제가 시킨 대로 강화문 7년 동안 운동한 것 때문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보다 더 심한 것은 뭐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고 따랐던 것에 대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안 그랬으면요 문재인 때 이미 연방제로 넘어갔어요. 자, 오늘의 그 핵심은 뭐냐? 드디어 내가 지금 무슨 정책을 펴느냐, 뭔 일을 하느냐 유심히 봤더니 문재인 때 만든 9.19 합의 이것을 시행하겠다. 오늘 이재명이가 이따위 개소리를 했어요. 자, 보세요. 나는 이재명의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어요. 저거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시간 되면은 이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9.19 합의 사항을 실현하겠다. 9.19 합의는 이게 문재인 때 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나라를 북한으로 넘기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9.19 합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하도 이 좌파들은요, 숨어서 잘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제 황교안 장군님이 지금 나오셨습니다. 네.